네, 종목별 움직임 보겠습니다. 대응 전략은요,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요,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종목별 특징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시장은 다행히도 1905포인트, 어제보다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장 초반이지만 개인들의 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은 장 초반이긴 하지만 거래소에서 소폭의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 소폭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반대로 연기금과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소 쪽에 저점 매수세에 나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장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좀 약세였었던 바이오 섹터주들이 초반에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시장 중심으로 본다라면 제약주들이 좀 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동아소시오홀딩스, 인트론 바이오를 비롯해서 셀트리온까지 코스닥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주는 제약주들의 좀 흐름이 되겠고요. 또 바이오 일부는 그래도 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 CTC 바이오, 메디포스트, 테라제니텍스 등 약간 좀 다른 섹터 쪽의 바이오 주식들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또 일단 거래소 쪽으로 넘어온다라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는 보합권에 있습니다만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건설주, 조선주, 정유주, 화학주 모두 민감주들이 강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강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바닥에 좀 다가섰다라는 인식도 일정 부분 좀 지배적인 모습이고요. 어제 건설주 GS건설 급등에서 보셨다시피 수주 기대감도 많이 작용을 하면서 건설주들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조선주들의 강세가 조금 더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화학주와 정유주들도 계속적으로 좀 시장 견인을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은 낙폭과대주들의 대부분의 상승세가 좀 나타나는 반면에 제약주들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온다라면 어제부터 로엔과 카카오의 흐름이 다시 고점을 찍고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오늘 좀 반등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게임주들과 엔터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 점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수로 보면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158개 정도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 사실 체감 지수는 이 정도까지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상승하는 쪽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가 돋보인다 해주셨어요. 건설 어제부터 좀 강했고 오늘 현대 위포조선을 필두로 한 조선주 쪽도 좋고요. 순수화학 쪽, 정교화학 쪽 모두 다 좋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전체적으로 워낙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낙폭이 컸던 섹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기금과 투신이 매수할 때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화학, 정유, 조선, 건설, 철강까지 해서 이 섹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들이 좀 움직여야지만 시장의 지수를 고르게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이 좀 올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섹터들이 강하게 올라주는 반면에 제약주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낙폭이 컸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보험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같이 올라주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코스닥에서는 매수이고 코스피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쪽에 기관들의 좀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일정 부분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주들이라든지 정유주들도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해서 30불이 깨지니까 이 부분에서 좀 오히려 좀 더 바닥이다라는 좀 인식도 일정 부분 좀 들어왔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보다 더 최악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일정 부분 예상은 들어왔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워낙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된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좀 지금의 상승이 좀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기술적인 반등에 성향이 좀 큰 오늘의 반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남아있고 또 화학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실적도 좋을 거라고 하고요. 그 내부에서도 투자 전략을 좀 달리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분류를 좀 해주시죠.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낙폭이 큰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상태가 주가에 모두 반영이 된 상태가 되겠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또 그만큼 덜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택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거래소 시장은 1월 달 말까지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일단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에서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중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주가의 흐름도 좋았지만
올해 내내 좋을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섹터가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입니다. 어제 강하게 조정을 받았던 만큼 오늘도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섹터들이거든요. 이런 섹터들은 좀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나 뭐 2차 전지 섹터라든지 뭐 이런 쪽은 2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터무니없이 많이 오른 종목들도 많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반대로 조금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실적이 계속 견조함을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 때문에 눌림목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는 좀 재편을 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민감주들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은 다 실적 발표와 함께 전망치를 같이 함께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장비주들 위주로 좀 길게 보시는 전략 이런 것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중소형 의류주들도 강합니다. MK트렌드, 데코애니, 대연 이쪽으로 좀 양호하게 시세 분출되고 있는데요. 따라가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트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실적 전망이 좋다라는 레포트가 나오면 그게 발동이 걸리면서 그때부터 강한 종목이 많습니다. 최근에 현대 미포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어제 현대 글로비스가 그런 영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MK트렌드가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의 뭐 성장 기대감 계속적으로 좀 나타난다라는 레포트 때문에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이 워낙 종목들마다 심하기 때문에 이런 레포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레포트가 나오면 급등을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확인된 부분은 상당히 좀 없고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좀 물리셨던 분들은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급등을 단기적인 뭐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저점에 재매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좀 단기 대응을 하시면서 그 종목은 뭐 버리지 않고 다시 좀 저점에서 봐주시는 그런 전략들을 종목별로 좀 쏟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MK트렌드도 오늘은 좀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백화점도 낙폭과대로 인한 반등으로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현대백화점 이 시간 통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많이 봐드렸습니다. 일단은 경기 회복에 대한 뭐 수혜 내지는 아울렛 매장계 출점 지속 이런 부분들 근간으로 본다라면 현대백화점은 소비 관련주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넘버원으로 꼽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롯데나 뭐 신세계나 뭐 다른 홈쇼핑류들보다는 현대백화점 쪽을 오히려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바닥선에서 좀 터닝하면서 다시 13만 원대를 좀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도 좀 더 유지하시고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13만 원대 혹시라도 좀 내려간다라면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서 중기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봐드렸습니다만은 이 종목도 상승 여력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평가 영역이 좀 들어와 있고 올해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승 가운데 이슈 있는 종목 마지막으로 로엔 보겠습니다. 어제 좀 카카오 쪽으로의 지분 좀 양수 결정 나오면서 강세였고 오늘 추가적으로 좀 오르는데요.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로엔 어제 너무 급등한 상태에서 윗골을 상당히 좀 길게 달렸죠. 사실은 카카오가 로엔을 인수할 때 자금이 일단은 뭐 현금이 있는 걸 쓰고 나머지는 뭐 제3자 재정으로 해서 유상증자식으로 해서 이제 카카오 지분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지분 관계가 다 넘어가는 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고 한쪽에서 아직까지 뭐 오케이를 안 한 상태가 좀 있는 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전체적인 엔터 시장에서의 커다란 공룡으로 콘텐츠 미디어 쪽에서 커다란 공룡으로 카카오가 자리 잡게 되고 거기에 좀 로엔이 속해 있다라는 점 긍정적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은 가격 메리트가 현재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뭐 굳이 지금 막 파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상 9만 원대 강하게 다시 올라서지 못한다라면은 일단은 좀 관망하시면서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다시 좀 체크해보시고 수급까지 좀 확인해보시고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락 넘어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약간 좀 재밌네요. 오늘도 지수가 반등 나오니까 가장 크게 밀려난 섹터가 이 의약 업종 지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현대약품, 일양약품, 대원약품 쪽도 약하고 동아ST도 좀 밀려나고요. 제약바이오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세요. 일단 뭐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달려왔고요. 연말부터 시작해서 너무 심하게 달려왔는데 일단은 선별하기 시작하겠죠. 일단은 신약 개발 능력이 있는 기업이냐 없는 기업이냐 그냥 덩달아 올랐느냐 그다음에 4분기 실적이 좋으냐
이걸 또 구별하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세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수 관련주들이 반등하는 동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종목별로는 뭐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물 부담이 있는 종목들도 꽤 있고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10만 원 선에서 계속 좀 저항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미약품도 어제부터 계속 좀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신약 관련주로 기대감을 폈던 종목들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이격을 줄이는 조정은 하루 이틀 정도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주식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이격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좀 눌림목 보셔서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뭐 지금은 종근당 정도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치고 나가고 있는 흐름입니다만은 종근당도 지난번에 찍었던 고점을 아직까지는 다시 돌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 쪽으로의 전략만 좀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악재에 있는 동부제철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매각이 순탄치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주가도 좀 밀려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철강 쪽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동부그룹도 사실은 좀 힘든 구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부제철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관리 종목이고 거래량도 없는 상태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매를 하시는 종목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굳이 지금 현재 살 필요는 없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사실은 뭐 매각이 된다 하면 단기적인 매각이 호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좋지 못한 업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이라면 4,500원 깨지지 않는다라면 일단 좀 보유하시면서 관망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일단 좀 관망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